여기 세 여자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엄마라는 이름으로 앞만 보고 살아온 이들. 작년부터 어찌 허리가 아프든지 지금도 그래 아파서 참고 그 하지. 눈 보면 이리 웃고 이리 말하면 뭐 하나도 아픈 데 없는 겁니다. 내 혼자 속살로는 아파서 아파 못 견디지. 극심한 통증에도 여전히 밭일을 놓을 수 없는 건 손주까지 이어지는 내리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뭐 무말랭이니 뭐 해주면 어찌 맛있게 잘 먹든지 잘 먹게 이번에도 더 하고 줘야지 싶고. 그런 거 해주실 때는 허리 안 아프세요? 아파도 그런 건 재미는 함께 뭐 참고 하는 기라. 아파도. 나 아파도 새끼는 오로지 저기야 내 맘에. 그래도 나서가고 우리 무슨 아주 장계라도 보내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가슴 아픈 상처를 묻고 아픈 몸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세 여자의 이야기. 과연 해바라기를 통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 프로젝트 해바라기. 이번에 해바라기와 함께할 이 병원에는 농번기를 끝내고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수술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김용상 전문의. 경운기 사고를 당한 골절 환자부터 협착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처도 깨끗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문제없이 저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네. 조금만 이따가지. 의사라기보다는 친근한 동네 이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셔요, 어머니. 예. 환자하고 의사 간에 약간 신뢰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친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주로 회진을 돌죠. 할아버지 할머님도 괜찮으신지 그런 마음으로 돌죠. 친절하고 실력 있는 병원으로 정평이 나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는데요. 그래 서봐도 다리도 딱 그대 정상이고 그래 서서 내가 허리가 꽂혀서 틀어져서 사서 그래 가서 보면 허리도 발라져 있어. 난 유저긴 몰라도 우선에는 쫙 발라있어. 내 이렇게 내서 보는 건 처음 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지.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마음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비하면 완전히 뭐 와지됐다가도 가냐 했지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의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 걷지도 못했다는 문철주 씨.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걸으시니까 옛날에 아팠던 생각 나세요? 그래, 아니요. 살맛이 나네. 살만큼은 다 이러 베이징가 되어 죽을까 싶어서 도시로 했는데 그냥. 또 다른 환자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걸으면 잘 걸으세요, 어머니? 허리가? 예, 옛날에 다리- 다치는데 그렇게 허리가 다리는 아픈 게 괜찮으세요? 어디에 얘가 아픈 게 이리가 네. 아프고 오른쪽으로 주로.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게 한 7년, 8년 됐지 싶다. 예, 7년, 8년. 오래전에 다친 허리를 장시간 방치했다는 정혜남 씨. 일단 문진과 통증 부위 확인을 통해 초진을 하는데요. 그러면 양말 신고 예.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려보세요. 일단 어머니 증상을 딱 들어보면요. 예. 일단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협착증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이 있어요. 협착증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 요추 뼈가 이렇게 있고 뼈 뒤에 동그랗게 생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쭉 내려가는데 그 관 전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절이 또 두꺼워질 수도 있고 뒤에 인대 같은 게 두꺼워질 수도 있어서
이게 쫙 짜부러드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심하게. 그런 게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증상은 그런 질병은 어떤 게 대표적인 증상이냐면 어머니 같은 증상이에요. 걸음을 오래 못 걸어요. 척추 협착증이 맞는 걸까?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해남 씨. 벽에 손을 기댄 채 겨우겨우 버티는데요. 생각보다 증상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할 때는 다리가 이 쩌리쩌리한 이게. 드디어 MRI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다친 이후로 MRI 촬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다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온 걸까요? 할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뭘 하시다가 넘어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 뼈가 부서졌었는데 그 아파서 병원을 못 가셨어요. 아프셔도 그 돈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뼈가 잘못 붙었다고 하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프셨던 거예요. 홀로 손주 셋을 키우려고 파지를 줍다 허리뼈를 다친 해남 씨. 참고 참다 이제야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MRI 사진들을 확인하는 김용상 전문의의 표정이 심각한데요. 과거에 부러진 뼈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아니면 초진대로 척추 협착증이 심각한 상태일까요? 허리로 내려오는 신경이고 이게 뼈들이에요. 네모나게 생긴 게. 요 앞뒤로 이제 하얀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얀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경 주위에 보호하는 물이에요. 이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보면은 여기도 좀 좁아지고요. 2번, 3번, 3번, 4번. 이 3번이 옛날에 부러졌던 다쳤던 뼈예요. 그냥 다치는 거. 네, 여기 좁아져 있고 많이. 4번, 5번이 제일 심해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안 열리니까 이렇게 펴지거든요. 신경이. 여기가 문제예요. 4번, 5번 사이가 아주 심한 협착증이 있으면서 그 디스크가 약간 부풀어 올랐어요. 이쪽으로. 예전 같으면 전부 다 이제 이런 경우는 나사못을 하고 막 큰 수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머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거나 증상을 듣고 그다음에 MRI 사진을 보고 종합을 해볼 때는 그런 내시경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만 그런 건 상처가 아주 조그마기 때문에 어머니가 큰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고. 내 소원이 저 사진 네. 저거 한번 찍어보면 했거든요. MRI. 예, 소원이 어디가 아픈 거 모르게 내 평생 소원이 저기 캔데. 소원 성취하셨네요. 예, 오늘 그 누가 있으면서도 예.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다 예. 내 소원이 이제- 저긴 게 이제 돈이 제 없어서 생각에는 저걸 못 찍어봐놓은 게. 이제 진단은 다 됐어요. 심한 척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해남 씨. 다행히 병원의 협조로 무료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협착증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보통 협착증이 처음에는 한 군데 정도, 보통은 4, 5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뭐 5번, 1번 이렇게 생기는데, 어머니는 5번, 4, 5번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같이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러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저리서. 집에 있을 때도 복대를 하지 않으면 서 있기가 힘들다는데요. 한 손은 싱크대에 기댄 채 집안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래 좀 짚으면 나서 예. 이래 짚으면 다리가 이렇게 서면 저리거든. 저릴 때는 이걸 좀 더 짚어주면 나서 예, 좀 해. 아이고 진. 돈이 없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생각도 못할 상황. 복대와 함께 정혜남 씨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 그건 바로 이거는 파스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서 줘예. 이거는 이제 내 또 선생님이 치마자로 듣고 간대. 약 준대. 거짓기라 이건 또. 거짓기고 이거는 약장사한테. 또 약장사한테 상기고 이거. 이게 볼록하게 부숴서 이게 다리가. 이런 게 이놈을 이렇게 붙여갖고 땡기면 그래도 몇 발주 가. 이걸 붙이면 이래.
붙이고 또 붙이고 이래가 댕겨야 돼. 이래 안 그러면 못 간다 그게 이래. 나는 하도 건강하게 쫓아댕겨야 돼서 나가만 해도 이런 거 안 붙일 줄 알았어요. 나는 생이 이런 걸. 그런데 안 되는 기라 이거 안 붙이고는 안 되는 기라 얘. 못 댕긴 게. 10여 년 전 며느리가 잔뜩 빚을 지고 집을 나가면서부터 해남 씨는 손주 3명을 키우게 됐습니다. 밤낮 없이 택시 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야 했던 아들은 술에 의지한 채 살았고 결국 5년 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해남 씨는 아직도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저 손자 저기 하다 아가 찬찬하게 저래갖고 하다 울지 마라 사서 울지 마라 하니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사서 내가 아는 어떨 때는 밥 먹다가 지 안 볼 때 앉아서 울고 내가 자석이 보고 죽어갖고 이 심정은 누가 알기라. 자석을 안 보내본 사람 모르지. 밥 먹다가도 울다가 또 노래를 틀어놓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노래 그 틀어놓고 저거 틀어놓고 그래 해야 앉아 이 머리 이기고 막 약간 그거 생각하고 안 잊은 기라. 그래 나만 앉아 울다가 밥 먹다가 아들은 가고 없지만 아들이 키우던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우고 있는데요. 절대 버리지 말겠어. 지가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했어. 그래서 이거 못 버리게 돼 있어 얘. 개를 키울 경제적인 여유도 돌봐줄 몸 상태도 아니지만 아들이 유언처럼 부탁하고 떠났기에 힘들어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 씨가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정무지가 사람이 좋아해. 맛이 저 사람이. 곧 일하러 나가야 하는 손자 때문입니다. 저기 갖다 매놓고 밥 먹으라. 하지만 새벽까지 일을 하다 온 손자는 쉽게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또야. 저기 매놓고 밥 먹으러. 어? 밤에 부친 콩 났다. 우리 아들 제사 지나고 막걸리를 해놨는데 여기 안에 있다. 이제 볼게 볼게. 9월 9일 날인 게 균형한 지 얼마 됐나? 결국 혼자 식사를 하는 해남 씨. 손자 현도 씨는 출근 시간이 다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제공해준 집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다달이 월세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현도 씨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 몸이 안 좋아 해남 씨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네, 몇 시부터예요? 5시 반부터예요. 몇 시까지? 3시까지. 새벽? 네. 비만 안 오던데? 손자가 나가자마자 손자 방 청소를 하는 해남 씨. 보통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집안일이지만 허리가 안 좋은 해남 씨에겐 이렇게 손걸레질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아직 초저녁이지만 이렇게 해남 씨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면 6시 이후로는 통증이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언제쯤 침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분주한 해남 씨. 여보세요. 아니요, 우리 저 택시 한 대 좀 보내주이소. 수술을 앞두고 오랜만에 아들의 산소에 갈 생각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골고루 챙겼는데요. 해남 씨가 외출을 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4층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마련해준 집에 살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아들의 산소.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에게 왔는데요. 이곳을 찾는 게 왜 그리 힘이 드는지, 몸이 아프다는 게 새삼 슬퍼지는 해남 씨입니다. 후야, 엄마가 왔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네 자식 놔두고 저리 가고 무슨 소리 먹고 저거 나와. 선생님도 도와주고 허리 이런 수술하고는 잘 되으로. 엄마가 미안하다. 돈이 많이 있었으면 네가 잠 안 자가면서 돈 벌이러 뭐 하면 내버렸을 낀데 에휴 밤잠도 못 자고 저녁에서 돈 벌려고 세월부터 나가갖고 짜증 미사긴. 에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빚 걱정만 하며 밤낮 없이 일하다 세상을 떠난 아들. 저 세상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끝까지 손주들을 잘 키워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해남 씨가 수술을 앞두고 하루 먼저 입원하는 날입니다. 된장 이렇게 놓으면 이거 잘 보여. 수술하는 당신 걱정보다는 손주들 끼니 걱정이 먼저인데요. 저거 잘 보여. 살면서 처음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수술하고 퇴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행여나 반찬 없어 밥을 굶고 다니진 않을까 살뜰히 챙기는데요. 아들이 있어서라도 반찬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어쩌고. 예, 그래. 그런 건 저 내놨어.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걔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데도 정혜남 씨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할매가 한 번은 안 들어놓게. 이제 며칠까지 이제 뭐 한장을 할게가 뭐 한장을 할게라. 아이고 참. 부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퇴원할 때는 고통 없이 걸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는 정혜남 씨. 기본적인 피 검사부터 피 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내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다방면의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할머니의 검사가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게 처음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날 밤 수술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해남 씨. 같은 시각 할머니를 홀로 병원에 두고 일을 해야 하는 손자 현도 씨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결국 일하는 중간에 잠깐 할머니를 뵈러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병실에 해남 씨가 없습니다. 나하고 잠시 왔네요. 좀 왔다 여기 병원에. 수차고 밖에서 나오니까 이집부지 말고. 그래. 아이고 아니시네. 할머니 얼굴만 잠깐 보고 다시 일을 하러 가는 현도 씨. 걱정되긴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들으면 그렇게
별로 힘든 수술도 아니고 괜찮을 거라 말을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게 제일 걱정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이 잡혀 있는 상황. 이제는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 한 모금 하고 요 약은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드시고 오늘 밤 12시부터는 금식. 보조기도 갖다 놓으셨네. 내일 아침에 손잡고 놓으실 거고. 예. 알겠어요? 무시. 걱정되시나요? 아프다 살게네 걱정이 되지. 내가 스님인데 안 아프고 좀 해도록 살았는데. 무료로 수술을 받게 된 게 다행스럽지만 당장은 내일 수술이 걱정되는 해남 씨입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일을 한 손자가 아침 일찍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 잠도 안 자고 급하게 왔는데요. 지난밤 손주 걱정에 수술 걱정에 잠을 설친 해남 씨가 수술 전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화장실은 언제 다녀오셨지? 언제 갔다 왔어? 이제 수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아프다는 말은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현도 씨. 난생 처음 함께 찾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할머니를 보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수술을 앞둔 해남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신발 갈아 신으시고 거의 수술 전 마취를 하는데요. 젊은 환자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부분 마취를 하지만 해남 씨처럼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해남 씨의 수술을 집도할 김용상 전문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수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수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위생과 청결. 그래야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해남 씨가 받게 될 수술은 투포트 내시경 수술법인데요. 기존의 수술법에서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절개 부위가 크지 않아 출혈이 많지 않고 감염의 위험도 낮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통 수술 후 3시간 후면 바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서 나이 드신 환자분들도 많이 받는 수술법입니다. 투포트 내시경 수술은 우선 피부 두 곳을 약 1cm씩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2개의 절개 부위로 내시경 기구와 큐렛을 넣은 후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의 구조물만 정확하게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법을 통해 척추뼈의 9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해남 씨처럼 여러 분절에 걸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모든 곳을 다 치료하려 들지 말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수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투포트 내시경 수술은 고화질의 내시경 기구와 해상도 높은 모니터를 통해 병변 부위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해남 씨의 경우 유착이 심하고 신경이 부어 있어서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정됐던 수술 시간이 지나면서 현도군의 표정도 어두워지는데요. 갑자기 김용상 전문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디스크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이 2mm죠. 좋긴 한데 어머니는 디스크가 좀 많이 터져서 할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중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심하게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디스크도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개한 부위를 봉합하는데요. 이제야 해남 씨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중간에 디스크도 제거하다 보니 수술 시간이 2시간 정도 더 길어졌는데요. 정혜남 씨 보호자분, 여기 오세요. 아직 안 나오셨고, 네. 근데 수술은 다 잘 됐어요. 밑에도 많이 심하시더라고요. 5번하고 춘추 1번 사이도.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눌리는 거 다 풀어놓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정리되면은 아마 밖으로 나오실 거예요. 좀 안정 좀 취하시다가.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린 현도 씨. 끝나셨다니까 어떡해. 언제까지 수술했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도 웃는 걸 보니 이제 좀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잠 안 된대. 해남 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마취가 깨지 않았는데요. 잠 안 돼. 전신 마취를 한 경우에는 빨리 의식을 회복해야 폐가 쪼그라들어 무기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드는 현도 씨입니다. 신경관 자체도 많이 넓어지고 두 군데를 했거든요. 저희가 4번, 5번하고 춘추 1번 사이를 두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 다 감압이 잘 됐어요. 근데 또 위쪽으로도 짜잘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하신데 아직까지 뭐 손을 대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시여서. 까맣게 보일 정도로 막혀있던 신경관이 깨끗해졌네요. 요즘은 입소문이 많이 나서 중증 환자들도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다리도 그랬고 네. 배도 수술했고 전식이 있어가지고 숨도 아프고. 아이고 뭐 일이 많으셨네 아버님. 네. 아파요? 예. 아버님 누웠다 일어날 때 힘드세요? 이 수술해야 되고. 네? 아니 다 하진 않아요 어머니. 왜냐면 신경이 눌리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수술 후 정기검진을 온 정혜숙 씨도 김용상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그녀 또한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던 심각한 척추 협착증 환자였습니다. 지금 40일이거든요, 오늘. 아, 지금 그러시면은 앞으로도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아유, 어머니. 많이 좋아진 적, 한 90%는 좋아졌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가 수술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수가 보통이 수치화하면은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는 정말 잘 되신 거예요. 100점짜리도 됩니다.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지금 도저히 못 썼거든요. 아, 다리는 도저히 막, 이 허리에서 눌려서 그렇다고. 그래. 가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아래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래는 문제가 생길 게 없고 주로는 이 위쪽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내시경으로 어떻게 한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으세요. 이렇게. 근데 새까맣게 돼서 아예 신경이 안 보일 정도까지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신경이 펴진 상태고 이걸 한번 이렇게 넓혀 놓으면 다시 좁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편 딸의 제보로 해바라기를 찾은 김정자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이거 수술 언제 하셨어요, 어머니? 한 6년 됐나? 증상이 어떠신데요, 어머니? 아파서 말하자면 이렇게 틀어놓으면 반드시도 못 틀어놓고 그전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일단 한번 누워보세요. 하늘 보고. 가만 하늘 보고 누워. 나 반드시 들어놓고 되게 하늘 보고 누워보세요.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렇게 못해요 잘 무릎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곧장 무릎은 덜 좋아요 그러니까요. 잘 안 구부러지시네. 그장 무릎은 덜 좋고 글장 무릎은 빼봐요, 어머니. 어때요?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지 몰라는 늦작중에 하나도 아파요 아파요. 이런 데 눌러서 아파요? 유독 꼼꼼하게 증상을 확인합니다.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한숨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 뼈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뼈를 통째로 날렸어요. 11번, 12번, 1번, 그 다음에 요추 3번, 4번, 5번.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허리의 통증이고, 허리 통증이 이제 주된 증상이고, 허리 통증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 그거를 해결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은 엉치가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시고 다리가 땡긴다. 어머님이 불편하신 증상하고 사진의 결과가 딱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면 정말 좋아질 텐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정자 씨의 MRI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척추 협착증으로 5년 전 대수술을 받은 상황. 혹시 수술받은 부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제 사진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워낙 수술한 부위가 많다 보니 MRI 사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문제는 좀 더 간단한 데 있었어요. 거기서는 어머니 이런 데 누르면 안 아프죠? 그런데 괜찮아요 이런 데도 안 아프죠? 예. 자, 여기는 어때요, 어머니? 아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뼈가 골절이 되셨어요. 골절. 지금 뼈가 골절이 됐다고요? 골절이 됐어요. 압박성 골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골절이라고? 원래 정상적인 뼈들은 이런 색깔로 보여야 돼요. 어? 근데 여기는 까맣고 약간 하얗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가끔 와요. 보조기를 하시고 2주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뭐 약 같은 걸 드시고 가급적이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뼈가 약해진 상태로. 수술을 너무 어마어마한 거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간단한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가려질 수가 있어요. 저처럼. 저도 깜빡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다행이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허리뼈가 한 군데 골절돼서 일단 2주간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정자 씨. 그녀에겐 꼭 허리가 나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녀 때문입니다. 이제 3살 된 손녀는 요즘 호기심도 활동량도 많아졌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손녀를 보는 게 정자 씨의 기쁨이자 아픔입니다. 결국 손녀의 성화에 밖으로 나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빈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정자 씨. 끌고 다니지 못 다녀. 계속. 이거 끄셔야 돼요? 허리 아프 죽어. 이거 심여 그런 게 이거로 해야 덜 구부러지고 이걸 미는 심으로 다니는 거야.
지금은 몸이 아파 친손녀를 안양에 사는 딸이 키우고 있는 상황. 오늘은 딸에게 일이 생겨 잠깐 손녀를 봐주고 있는데요.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으니 허리가 아픈 정자 씨에겐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오초. 하지만 집안에 있을 때도 침대를 벗어나기 힘든데요. 아이고. 나 이렇게 안 재워줬고 저기 그냥 앉았을 때 저거 의자 저거 사다 놨잖여. 저거 안 재워줘. 어떤 거요? 저거 쬐끄만 거 방석. 그거 약 먹느라고 그게 다 약봉지 아니야. 젊어서는 축산업을 하며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그 뒤로는 20년간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자기 몸 망가지는 건 몰랐다는데요. 애들이 그나마나 대학이라고 가르치려고 죽더라겠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더. 그저 쥐들 가르치는 거 내가 그랬지. 그냥 가르친 건가 그게? 애들 닛을? 많이 안 날 건데 옛날에 그때만 해도 딸 나면 큰일 난다겠잖아. 아들 없으면. 또 우리 아들 낳느라고 닛난 거요. 접던 사진 보면서 아 이놈이 영감탱이야. 아들 하다 그거 생겼으면 좀 잘 좀 되게 해야지. 이런 게 어딨어? 아이고 또 봐라. 어머나. 작년 6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 건축업에 종사하는 아들은 출장이 잦아 그때부터 정자 씨가 손녀를 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손녀를 딸에게 맡겼습니다. 그거 갖다 달라고? 네. 뭐를? 아이고 아까 뭐. 아 그거 들기 어려워 할머니도. 애 있는데도 못 가셔요? 에? 애 있는데 가기도 어려우셔요? 아 가긴 가지 살살 우리 꼬부리고 계시니 그러면 그거 이제 저 이제 못 들으면 나다라 터져 달라고 이제 헬매더라. 여기 가지고 투르려고. 아이고 우리가 못 끌고 와. 어머나 아이고 아까 이거 응. 이렇게 봐 할머니가. 세상에 우리가 이거 끌고 와. 아이고. 하지만 목 수술 이후 허리까지 안 좋아지면서 딸이 9개월째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고모가 되고 쥐 고모가 되고 있는데 들여와야요. 들여와야 한다고 저걸. 지금 내가 수술해갖고 그때 너무 아파갖고 문매니까 병원에 한 달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댁 받지 그러는데. 하지만 오로지 마음만 앞설 뿐 허리가 아픈 정자 씨에겐 엉망이 된 집안을 치우는 것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병원에서의 진단처럼 약만 먹고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뒤 딸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안기듯 손녀가 호경 씨에게 안기는데요. 맛있어. 고모를 얼마나 좋아한다. 고모 다 살자뇨. 할머니하고 살까 고모하고 살까만 난 엄마하고 산다자뇨. 할머니하고 안 살 거야? 응. 할머니 왜? 쥐 고모면 내기도 잘 안 오잖아. 아무도 없이 내기로 오지. 애들이 얼마나 멀쩡하다고. 저 좀 봐. 고모야 좋아가지고. 됐어. 또. 내 고모도 아야 하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해야지, 그지? 어? 응 아빠 어? 누구랑 살 거야? 한번 안 가. 할머니 아야에서 안 가? 할머니 아야에서 할머니한테 안 갈 거야? 응. 아 그게 말은 잘 못해도 멀쩡한 거야. 물론 손녀 입장에서는 고모와 함께 사는 게 좋겠지만 정자 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돼지. 결혼 후에도 몸이 약해 아이를 갖지 못했던 딸. 생각만 해도 안쓰러운 그 딸이 지금 조카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불쌍해. 저희 언니랑 매일 그래요.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 한참 사랑받을 나이잖아. 제가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몸이 좀 괜찮으면 제 조카를 데려다가 이제 엄마가 보면 제가 좀 덜 힘든데 엄마는 저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엄마한테 보내야지 그랬다가 엄마 아프다고 그러면 약간 독감만 먹었다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것들만 잘 살으면 나야. 아휴, 살다가 저겠으면 잘만 살았으면 아무 때 가도 인간이 한번 가는 거 저게지 않는데 저것 때문에 저게 문제예요. 아파도 새끼는 그래요. 나 아파도 새끼는 오로지 저기야, 내 맘이. 자, 고마 안아. 이제는 딸과 손녀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안녕히 계세요. 예, 알았어요. 잘해, 인사도. 아이. 빠이빠이 해야지. 손이랑 빠이빠이. 손으로.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자. 빠이빠이. 엄마 안녕. 엄마 없이 고모 손에 크고 있는 손녀도 조카를 키우고 있는 딸도 안쓰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걸 보려면 왔다 갈 때마다 들어가서 혼자 안 오는 날이 없어. 우리만 잘 돌보고 살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데 마음대로 되느냐고. 압박성 골절 진단을 받은 정자 씨는 2주간 약을 복용하며 치료 여부를 확인한 뒤에 경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필요한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디 완쾌하셔서 꼭 손녀와 다시 함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 수술을 받은 해남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 이 다리가 쭉 몸폈는데 땡기서 이게 다리가 쭉 몸피거든. 몸폈는데 이거 쭉 펴도 되고 걸어가 볼게. 다리 이게 영 나서요, 들기가. 이게 이제 허리는 좀 해서 있으면 이제 낫겠지. 수술하고 하루 만에 달라진 일상. 걷기가 편해지니 재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해남 씨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같은 시각 비용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딴 데서 퓨전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병원 퓨전 안 해도 된다고. 오스터통을 위에서 쭉 쳐야 돼. 의사들이 모두 모여 그날의 수술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수술법을 논의하는데요. 엑스레이 플래시는 시대에 하면 앞으로 그래도 많이 빠져있어요. 최대정 전문의가 아침 회의를 마치고 회진을 돕니다. 아침 지지 많이 드셨어요? 예. 그러세요. 운동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병원의 의사들은 친절한 게 특징. 예. 지지 많이 드셨어요? 예.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예. 살살 운동하시고 중간에 운동하시다 걸터 앉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앉으면은 이제 양파 따듬어 이제 콩나물 따듬어 이제 계속 바닥에서 생활하세요. 예, 그러니까는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 쓰시고. 수술을 앞둔 환자도 잊지 않는데요. 아침에 준비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한 10시쯤은 될 것 같다. 9시 반 10시쯤. 그래. 예, 양쪽이 다 아프세요. 무릎이 좀 와서 그렇지. 엉치는 거리 많이 안 아프고 이제 하면 어쩌다 이제 위에 여기가 가면 그리 많이 아파. 그래. 주세요. 예. 심한 척추 옆구분증과 척추 협착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한 도영자 씨는 병원의 의료비 지원 덕분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걱정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제 뭐 좋게만 생각하고 나사주는 이제 낫겠다 하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생각 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는 민서랑 지한이가 민서는 딱 지가 쓰고 딱 봉해버렸어. 이거 찍어야 돼요. 근데 지환이는 이제
내 허락도 받고 엄마 읽어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쁘게 써가지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큰 수술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제가 시골 가면 시원하게 안마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학교 때문에 제사와 할머니 수술을 못 받드린 것을 죄송해요. 또 말은 안 힘드시다고 하지만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백세 건강히 사세요. 손주들의 응원 편지에 힘이 나는 영자씨입니다. 네. 도영자 씨 수술 도영자님 보좌분 되세요. 앉아서 일을 많이 하셔갖고 근육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요 하나 밑에가 많이 좁아졌다고. 신경줄이 거의 안 보이죠. 젊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 이게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일하는 사람만 있는 병들이에요. 요게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처음 듣게 된 며느리 지은 씨.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안쓰럽지. 눈물이 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연 영자 씨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며느리가 이토록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째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긴장한 며느리와는 달리 영자 씨는 편안한 얼굴인데요. 진열하기 조금 또 긴장되고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은 영자 씨. 지은 씨는 애써 태연한 척 해보는데요. 사진작은 무조건 거기가 스크린에서 사가지고 좋아요. 과연 영자 씨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